자, 김영남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 시는 1행과 2행을 보면은 거의 이 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시적 상황이 거기 뭔 것 같아? 모란이 피기까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기다리는 겁니다. 자, 1연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모란이 완전히 피어나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나의 행동이니까. 자, 근데 보니까 모란이 봄에 딱 피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펴보니까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자,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모란이 이렇게 피는데 이 모란이 봄에 계속 펴있는 상태가 아니죠. 모란은 한 일주일 정도 폈다가 금방 져버리거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뚝뚝. 모란이 치는데 이 모란이 치는 거를 뚝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얘들아, 뚝뚝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지. 이런 거를 의태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게 되면 얘들아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일단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고 왜냐면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한번 모란이 진다라는 말보다 모란이 뚝뚝 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모란이 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그러니까 토끼가 뛴다라는 것보다 토끼가 깡총깡총 뛴다고 하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구체성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뚝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미지를 가지냐면 얘들아 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하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자, 그때 떨어져 버리면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냐면 나는 봄을 여인, 이별한 서름에 잠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질 때 서러움의 정서를 느낀다고 하죠.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서의 직접 표출이죠. 이렇게 쓰면 난 너무 서럽거든요. 5월 그 어느 날 하루 무덥던 날 이때 모란이 피었다가 지는 날이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그러니까 이 꽃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시들어 버려서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져 버린다. 자, 이렇게 지면서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대.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다. 서운함이라고 하는 정서의 직접 표출이 마찬가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보람은 여기서 모람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네. 자,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나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아, 그러면 여기서 모란이 지게 되면 내 1년이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그만큼 나에게 모란이 절대적인 존재이고 나의 보람을 의미하고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 360날 항 서쪽에서 운다라고
근데 360날이라고 하는 건 거의 360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란이 핀 그날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날들이죠. 그날 매일매일 너무너무 섭섭해서 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해서 자, 모란이 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란이 피기를 내가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모란이 치기 시작해. 서러움을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360 마냥 섭섭해 온다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시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으니까 이 행위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봄은 어떤 계절인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법이 역설법이죠.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과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뭔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역설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찬란한지, 이게 왜 슬픔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찬란한 이유는 이 봄이 찬란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슬픔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모란이 한 5일, 6일 있다가 져버리니까 서러움과 슬픔을 만드는 계절이잖아. 그지? 모란이 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내가 다시 기다린다 했다가 다시 또 끝났다 했다가 다시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게 특히 마지막에 얘들아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되어 있고 제일 끝부분에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행과 끝행이 비슷하게 끝나는데 이런 수미상관을 사용하게 되면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반복의 세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앞과 끝이 똑같으니까 어떤 느낌까지 준다? 그렇죠. 통일,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까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정하자의 태도가 자신의 보람과 절대성을 상징하고 있는 모란이 피기를 나는 1년 동안 기다리고 모란이 곧 지는 슬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나의 유일하고 그 모란 피는 날 빼고는 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잖아. 360일 동안 계속 온다고 하잖아. 그만큼 절대적인 모란이 피는 봄을 나는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모란이라고 하는 게 꽃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거든.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약간 유미주의적 태도가 들어가는데 유미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제일 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이렇게 시를 쓰는 시를 유미주의적 태도의 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 모란이 가지는 의미가 나의 1년 동안 기다리는 보람이자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와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모란이 지게 되는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나에게 플러스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는 다시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김수영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시인데 자 보면 자 약간 윤동주 시랑 비교해서 읽으면 재밌겠죠. 왜냐하면 이 시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좀 자아성찰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윤동주 시를 읽었을 때는 자기 반성하다가 자기 극복으로 나오는데
이 시는 좀 상승의 구조가 없죠. 자기 반성하다가 더 자기 반성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얘들아, 이까지 얘도 마찬가지 자기 성찰을 하거든. 근데 윤독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름 극복해내면서 자기 희생 의지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김수영 씨는 자기 희생 의지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걸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자조적 태도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김수영 씨는 요것과 요것이 모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윤동주 씨 같은 경우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죠. 김수영 씨도 어느 정도 좀 맥락이 비슷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잘 봐야 돼. 하나는 본질적인 힘, 그리고 하나는 비본질적인 힘. 자,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냐면 본질적 행위에 분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 근데 본질적 행위에 분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해요.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그런데 이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은 지가 꽤나 오래됐어. 그래서 자기가 보면 유구한 전통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하는 게 참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럼 본질 행위에 내가 주목하자 이런 게 아니고 참 부끄럽고 나는 참 너무 보잘것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가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자, 이렇게 바로 자기 반성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죠. 내가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는, 현실적 자아인 나는 이 비본질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나의 상태인 거지. 자,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얘들아, 왕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력의 정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의 중점에서 그 아주 중요한 나란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음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부도덕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궁 대신에 권력의 부도덕함에 내가 분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거는 권력의 부도덕함에 내가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거야.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별로 하지 못하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이게 굉장히 비본질적인 일이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분개도 옹졸하다라고 이야기해. 자기도 이게 비본질적인 행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얘들아,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내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이야? 아니죠. 내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죠. 정작 나는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에게 분노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해?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 소설가에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자, 그리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는 권력의, 이런 거는 다 본질적인 행위죠. 중요한 일이지. 자,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지목하고 있는 거야. 야경꾼은 얘들아 순찰대 같은 사람들인데, 예전에 이 순찰대 같은 사람들이 순찰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길거리 상인들에게 그런 순찰비 같은 걸 받았거든. 이제 그런 것도 좀 못된 일이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런 아주 권력의 말단과 같이 좀 사소한 일에 내가 분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자기 자신 또 뭐라고 하냐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자,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직시하고 있는데, 자, 옹졸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유구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러한 옹졸하게 비본질적인 행위에 분노하는 일이 꽤나 오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내 정서로 가로 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자,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전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는 이렇게 접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얘들아, 여기서 어떤 거냐면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야전병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스펀지를 만드는 일, 그리고 거즈를, 네, 이거 전부 다 비본질적인 일. 근데 내가 이거 예전부터 내가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 일이 좀 아주 과거부터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가 되겠어? 일화가 되겠죠. 과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일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얘들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거야. 이게 내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야. 비본질적인 행위들을 반항하는 거죠.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라는 말은 같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거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다 같은 일이다. 보면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도 지고, 자, 현실에 나는 보니까 개 울음소리에 개도 진대. 자, 그리고 머리에 피부한 말은 에놈의 주어인데, 얘들아, 에놈의 주어가 에놈의 투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린 놈의 투정입니다. 자, 어린 놈의 투정에도 진다. 그리고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과 같다. 얘들아, 은행잎이라고 하는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걸 밟고 가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가시밭처럼 내가 이렇게 밟고 갈 정도로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개한테도 지고 꼬맹이한테도 진다라고 하잖아. 되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를 너무 아프게 생각하고 굉장히 약하고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니까 큰 일을 잘 못 보는 거지.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확실하죠. 옹졸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켜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김수영 시인이 실제로 굉장히 좀 예민한 성격이었대.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은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건 알고 있대. 비겁한 일임을 알고 있다. 비켜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내가 비켜서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온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한테 반항한다. 자, 그러니까 이발쟁이는 힘없고 약한 사람이죠. 자, 근데 땅 주인에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땅 주인은 힘 있는 자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주변에 아주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내가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거야. 자,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한테 반항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자,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한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10원, 1원 때문에 하면서 야경꾼들에게 오히려 화낸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힘 없는 자들이죠. 내가 여기 힘 있는 자라고 썼나? 내가 땅 주인. 우습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우습지 않느냐. 얘들아, 자기 자신을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자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우스꽝스럽다라고 하잖아, 그치?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그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바람, 먼지, 풀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얼만큼 작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거기 보면 끝이 얘들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뭐를 준다? 그렇죠.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완전하게 깍 맺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는 조금 자기 성찰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따로 다 안 했는데 아마 6번 문제를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었거든. 6번에 1번이 답인데 거기 보면은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비판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못하고 얘네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물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야경꾼도 그렇고 뭐 힘들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 보기 어렵고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설렁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 얘네들 뭐 이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들이 아니야. 내가 그냥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어린이가 물론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만 쓰레기를 버렸어. 그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부작품 오늘 했던 이 부작품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잘 챙겨주세요.